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파트가 진짜 조금 남아있어요. 명제 쪽에. 맞죠?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전에. 뭐가 있죠? 자, 3번. 자, 명제의. 자, 부정이랑, 부정. 여기랑 대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부정은 저번에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는 저번에 한 덩어리짜리 명제에 대한 부정을 했어요. 맞죠? 그거는 그냥 P가 나 P가 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 명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조건, 화살표, 조건꼴. 요렇게 된 꼴의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조건, 화살표, 조건꼴이 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 두 개로 만드는 명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왜? 소곤소곤 그만 얘기해. 이거 13번 푸는 거 같아. 설명을 들어. 물론 다 알아서 떠드는 건 알겠는데 설명 좀 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명제의 자, 부정이라고 하고 가끔 옛날 교재에서 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이죠. 이 부정은 뭐예요? 자, 조건, 화살표, 조건꼴의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낫을 붙이는 걸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양쪽 다 붙입니다. 낫 P이면 낫 Q이다. 그러니까 하나짜리 명제가 아니라서 그래. 원래 하나짜리 명제일 때는 하나짜리 명제나 조건은 그냥 낫을 붙이면 끝났어요. 맞죠? 근데 얘는 조건, 화살표, 조건꼴이니까 낫을 앞에만 붙이거나 뒤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둘 다 붙입니다. 요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로가 서로의 뭐다?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명제의 부정이 요 앞에 놈이고 요 명제의 부정이 요 놈이죠. 맞죠? 네. 그치? 당연히 그 허벅지 올리지 말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은 뭐예요, 여러분? 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앞뒤 바꾸는 거죠.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역은 뭐예요? Q이면 P이다. 방향 반대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역은 뭐예요? 나 Q이면 나 P이다. 이거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또 부정 관계죠. 그치 얘들아? 자,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부정이란 역을 한 번씩 하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오잖아. 그치 얘들아? 이렇게 대각선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이 대각선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대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을 하고 부정을 하시면 돼요. 부정을 하고 역을 하든 저 두 개를 한 번씩 하면 돼. 그럼 결국에 잘 봐. P이면 Q이다가 뭘로 바뀌어? 나 Q이면 나 P이다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까 그 1태 할 때도 그랬고 처음 설명할 때 했잖아. 오답풀이 할 때. 그치 얘들아? 숙제 오답할 때 했잖아. 이게 지금 대우관계라고 한다고. 근데 대우관계는 당연히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자,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라 여기서 각각의 열을 씌우면 봐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된다가 같은 의미라고 했죠. 제가. 맞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나 Q이면 나 P이다라는 대우도 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참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따 배우겠지만 증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힘들 경우에 대우로 증명을 할 거예요. 설마 화장실? 와, 진짜 갔다 와. 할 말 많은데 참을게 내가. 네. 이 짝꿍 똥손 빠지는 데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대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명제인 P면 Q이다가 만일에
참이 되면 나 Q이면 나 P이다가 마찬가지로 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원래 명제의 부정이랑 원래 명제의 역도 어떤 관계야? 대우 관계죠, 그쵸? 그치 얘들아? 그래서 서로 뭐가 된다? 한 놈이 참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얘기. 자,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워크북을 보면은 뭐 3단도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별 얘기 아니니까 그냥 약간 살을 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화살표가 배웠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화살표 연결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보세요. P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걸 토대로 P이면 R이다라고 하는 걸 써도 돼야 안 돼.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요게 참이 된다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란 얘기고 이게 참이라는 건 Q가 R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P가 R의 부분집합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요렇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할 거냐면 그 꼬리 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단도법이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그러면 A가 C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3단도법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 증명할 때 이거면 이거다라는 거 증명한 걸로 또 그거 이용해서 그 다음 거 증명하고 쭉 우리가 초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식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런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명제가 애초에 우리가 어떤 증명, 정리 같은 거 하는 게 실제 용도기 때문에 그래요. 쓰는 용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이런 조건 화살표 조건꼴의 명제에서의 부정, 역, 대우가 어떤 놈인지 명제의 부정이나 역이나 대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놈인지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 대우 관계에 있는 놈들끼리 참거짓이 연동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얘기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이 지금 보면 요렇게 참거짓을 이제 밝힐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좀 줄여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별로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가르치니까 가르치거든?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고 있긴 한데 딱히 얘가 막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설명을 할게요. 뭐가 있죠? 충분 조건이라는 거 있죠? 그쵸 여러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또 누구?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그냥 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1번 충분 조건이 뭐예요? 충분 조건. 여러분 충분 조건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죠?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예요. 그리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그냥 따로 예쁘게 표기하는 방법을 새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P이면 Q이다는 참,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상황일 때 우리가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기로 했다? P 두 줄 화살표 Q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집합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랑 Q랑 같진 않은 거죠. 이쪽 되고 이쪽 되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P가 Q의 부분집합이지만 P랑 Q랑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될 때를 우리가 무슨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부터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은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거야. 그걸 충분 조건이라고 해. 근데 여유 있는 애가 기부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기부를 하는데 따로 받아오는 건 없는 거야. 그치? 자, 이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뭐가 앞에 있는 애가 왼쪽. 맞죠? 가 앞에 있는 애를 왼쪽에 쓰시고요. 뭐뭐이기 위한 앞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쓰시고요. 충분히면 화살표를 주는 거, 필요면 나중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필요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어떻게 돼요? P랑 Q가 있는데 반대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는 건 거짓인데 이렇게 받는 게 참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화살표를 어떻게 한다? 받겠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받겠지. 그치? 이렇게 외우면 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렇게 외웠어요. 내가 수학 배울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어떻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거가? P를 왼쪽에 쓰고 뭐뭐가 앞에 있으니까 뭐뭐이기 위한 앞에 있는 얘를 오른쪽에 쓰고 맞죠?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에 쓰고 화살표를 받는다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다? 반대로 Q가 P의 뭐라고? 부분집합이죠. 화살표 쏘는 쪽으로 부분집합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추가로 P랑 Q랑 같다 다르다?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3번 필요 충분 조건은 뭐겠어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 합친 거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화살표 방향으로 쏘았을 때 이렇게 된 명제가 참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다?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는다는 형태를 쓰고요. 자, 그래서 얘랑 얘는 화살표 한 줄짜리고 얘는 화살표 몇 줄짜리야? 두 줄짜리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P랑 Q랑 어떻게 될 때? 같을 때라고. 진리집합 관계는. 그래서 이거를 부를 때는 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P가 Q든 Q가 P든 상관없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썼는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화살표 한쪽 써서 참거지 밝힌 거 있지? 명제. 그거 정리해서 예쁘게 그냥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를 이렇게 쓰기로 한 것 뿐이야. 약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명제에서의 용어들, 약속들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우리 한번 샘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워크북 28번 한번 봅시다. 자, 28번 보시면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봐봐. 지금 어떤 명제가 주어졌거든? 그럼 이 명제의 역은 뭐예요? 역은 뭐야? Q이면 P이다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게 참이라는 말은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의 뭐다? 부분집합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우 같은 경우는 납 Q이면 납 P이다야. 그치 얘들아? 근데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대우랑 원래 명제랑 참거짓을 같이 가진다니까요. 연동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라는 건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겠지? 그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니까 P랑 Q랑 어떻게 될 때요?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니까 같을 때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지금 진리집합 P랑 Q랑 같은 애 찾는 문제구나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 찾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 1번 아니죠? 1번은 좌우가 다르잖아. 그치 얘들아? 2번은요? 이것도 다르죠? 3번은 또 다르지? 3번 달라? 같아? 다르죠? 아유 씨 얘들아 이게 정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이라고. 왜? 4번 봐봐. 4번을 보시면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표현이라 조건이라 x 곱하기 y는 0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 x랑 y랑 곱해서 0이라는 건 x가 0이거나 y가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 같죠? 그러면 이따 배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지금 4번이잖아. 맞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됐니 얘들아? 에휴. 자 넘어가서 자 31번 보세요. 야 우리가 보통 같지 않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지 않다로 되어 있는 증명을 하는 게 안 쉬워. 그러면 그 명제의 대우를 구해서 같다로 바꿔서 푸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게 지금 문제 31번의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31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kx 빼기 8이 0이 아니다. 화살표 x 빼기 2는 0이 아니다. 자, 이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래요.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다 밝히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잖아요. 모양이. 맞아 아니야? 아닌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씩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치? 아닌 게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해?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얘를 바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자, 이 명제의 대우는 뭐예요? 둘이 위치 바꾸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x 빼기 2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kx 빼기 8은 0이다 만든 거야. 근데 얘랑 참거짓이 연동된다니까? 근데 얘가 x는 2잖아. 그럼 얘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등호 성립해야겠죠? 그러면 k가 얼마겠어요? k가 2가 나오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누굴 가져? x는 2랑 마이너스 4를 가지겠죠. 그러면 참 맞죠 여러분? 요렇게 하는 거라고. 요렇게 대우가 더 증명하기 편할 때 대우로 증명하려고 지금 이 내용 설명 드렸던 거야. 됐니 얘들아? 아는 거라고 너무 대충 듣는다. 독삭하기 싫이.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2가 돼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 얘기 잠깐 할게요. 3단 논법. 이 설명들은 그냥 쭉 한번 해보는 거야. 자, 3단 논법은 문제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대우랑 또 신경 써서 하면 되거든. 봐봐봐. 꼬리 물기 하는 건데, 자, 제가 그냥 가볍게 34번 해볼게요. 34번에서 P이면 나달이다 줬어. 그럼 여러분은 옆에다 이 대우를 써놓는 거야. 어떻게? R이면 나피다도 같이 써놓는 거예요. 두 번째, Q이면 R이다를 줬지. 그러면 이것도 대우해서 나달이면 나Q이다 써놓는 거야. 자, 그럼 연결을 보자 얘들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알겠지만 P이면 나달이어서 나Q가 되고요.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 Q이면 R이 돼서 나P가 된다. 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참인 걸 구하라고 하면 보통 보기에 뭐가 있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있겠지, 줄여놓은 거. 그래서 누가 있다? P이면
나 Q이다 또는 이 명제의 대우인 Q이면 나 P이다. 이게 복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복에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몇 번? 2번. 보통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꼬리 물기를 잘 해주시면 되고 항상 그 꼬리 물기로 정리된 놈을 그냥 하나 쓰고 그 명제의 대우까지 써주시면 좋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3단노법이 된다는 걸 꼬리 물기가 되는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대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 얘기가 그 3단노법 얘기입니다. 아휴. 자, 그리고 화내 말씀이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갈래 그냥. 자, 유형 13번, 14번 있는데 요거까지 하나씩만 더 풀어보고 여러분도 하나씩 풀게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도 설명할 건데, 자 37번 봐봐. 얘들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을 원해야 돼? 화살표를 받기는 하는데 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치면 PQ의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상황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1번. 1번 어때? 요쪽 편이 x가 4보다 작다고요. 요쪽 편이 뭐야? x가 5보다 작다야. 그러면은 돼야 안 돼? 여러분 그만 자고 좀 봐줘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응?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4보다 작다가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요 범위랑 요 범위 중에 누가 더 작아? 첫 번째 PO. 응? 얘가 더 작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필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충분 조건이죠. 네. 틀렸지? 맞습니다. 2번은요. x가 마3부터 3까지랑 네. x가 마5부터 5까지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죠? 그럼 얘도 충분 조건이지. 맞습니다. 3번은요. X가 얘는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3번 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2분의 5겠죠. 네. 얘는 x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얘가 맞겠죠. 네. 4번은요? 같은 말이죠. xy가 0이라는 말과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같은 표현이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란 얘기예요. 자,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y가 0보다 작다야. 얘는 네. 오른쪽은 뭐예요? 절대값 xy랑 xy가 같대. 그럼 xy가 0 이상이다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아예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예 없죠. 없는 거예요. 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그치 얘들아? 네. 진리집합만 잘 구하면 돼. 진리집합만. 그리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꼬리 물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40번 얘기인데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40번.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P가 있는 P를 왼쪽에, Q이기 위한, 뭐뭐이기 위한 하는 애를 오른쪽에, 충분 조건인 화살표를 주기만 하고 안 받는 애. 요거죠. 요게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P가 Q의 뭐다? 부분집합이란 얘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P가 Q랑 같진 않을 거예요. 같았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얘들아. 네. 아이고. 그래서 보기에서 항상 고르는 걸 고르래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맞죠? 반대니까. 니은은 둘이 포함한 게 있으면 교집합하면 P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 니은 맞고요. 디귿은요? 반대로 하면은 C 모양 나오니까 공집합 아니라고 했죠? 틀렸고요. 니을 요건 맞죠? 맞습니다.
많이 봤잖아, 그치 얘들아? 네. 이게 어떤 문장 반대로 뒤집은 거야? P 여집합 합집합 Q가 U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원래 P 교 Q 여가 공집합이라는 표현이랑 반대 표현인 거죠. 부정 표현입니다. 근데 P 차집합 Q가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표현의 반대 표현인 거죠, 이게. 부정. 자, 이렇게 됩니다. 해서 40번까지 쓱 한번 풀어봤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쵸,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볍게 워크북 풀어봅시다. 워크북을 수업 시간에 다 해버리기 좋긴 하니까. 29번, 32번, 35번, 38번, 41번 풀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5문제 풀어봅시다. 시작! 요거 풀고 좀 쉬든지 할게요. 다 되신 분들 쉬세요. 다 되신 분들. 근데 진짜 별거 안 배웠는데. 명제는 진짜 쉬어가는 파트예요. 진짜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딱 이 정도만 하면 돼. 물론 문제 푸는 건 약간 딴 얘기인데 문제가 명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번에 1트 친 것처럼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어렵습니다. 부등식 이런 다른 단원 내용들이랑 합쳐진 그 단원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